세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피겨퀸 김연아 선수. 그녀가 세운 218.31의 비밀을 대공개합니다.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2년 만에 공백을 깨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왕의 건재함을 보여줬는데요. 잘해서 너무 잘하지 않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연아 선수는 타고난 유전자부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복귀 무대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신체의 비밀이 밝혀진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비밀은 바로 보이시나요? 경기 중 포착된 김연아 선수의 코! 자세히 보니 세상에 하트 모양이네요. 좀 저렇게 콧구멍이 아니, 예쁘죠? 하트 모양 섬, 하트 모양 호수는 봤어도 어떻게 콧구멍이 하트 모양일 수가 있죠? 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히 개그맨 김경진 씨는 이 패러디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진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콧구멍까지 사랑스러운 우리 연아퀸. 역시 여왕은 달라도 너무 달라.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쵸. 무슨 얘기일까요? 김연아 선수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돌아온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발장이 촛대를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 김연아 선수가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표현 박수 주셔야죠. 이거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제 표현? 네, 엄청 좋은데 네.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요. 네. 저 이번 대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1등도 했지만요.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점수는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방식이 너무 궁금해요. 맞아. 그렇습니다. 사실 피겨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정해져 있는 건 네. 아니고요. 각 그 기술 요소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냐에 따라서 최고점만 있을 뿐인데요. 앞으로 이 화면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면서 채점표도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피겨 스케이팅 점수는 쇼트 프로그램 점수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산해서 매겨지고요. 각 종별 점수는 기술 점수와 예술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레미제라블을 연기한 프리스케이팅에서 148.34점을 받았습니다.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수표를 보실 텐데요. 아주 복잡합니다. 오, 복잡해요. 김연아 선수가 이번 대회에 받은 실제 프리스케이팅 점수표인데요. 위에 있는 부분이 기술 점수입니다. 점프나 스핀 등 프리스케이팅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12개의 기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평가한 예술 점수인데요. 5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정말 상쾌하네요. 김연아 선수 예술 점수 최고점 받았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은 감점 항목인데 김연아 선수는 프리에서 클린을 했기 때문에 감점이 없습니다. 자, 먼저 기술 점수 채점 방식부터 살펴보면 12개 기술 요소를 평가한 기본 점수와 수행 점수를 합산해서 매겨지는데요. 12개 기술 요소는 콤비네이션 점프 3개, 단독 점프 4개, 스핀 3개, 스텝과 스파이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그리고 더블 악셀, 더블 토루프, 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이어서 트리플 살코, 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이렇게 콤비네이션 점프 3개를 구성을 했고요. 단독 점프 4개입니다. 트리플 플립, 트리플 살코, 트리플 러츠, 더블 악셀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빙빙 도는 스핀이죠.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스핀입니다. 그리고 등을 약간 뒤로 구부리는 레이백 스핀. 정말 아름답죠. 이어서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3개를 포함했는데 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이 마지막 스핀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스핀이 다 끝나기도 전에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죠. 정말 멋집니다. 네, 저때 아주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스텝 시퀀스. 원래 그동안은 주요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레벨 3였는데 이번에는 레벨 4로 단계를 높였고요. 스파이럴은 코리오 시퀀스로 대체해서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각 기술 요소에 대한 기본 점수는 3명의 테크니컬 패널이 기술의 난이도와 레벨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경기 중간 이후에 시도하는 점프는 기본 점수의 10%의 가산점이 붙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4개의 점프를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가산점을 모두 받았습니다. 수행 점수는 12명의 심판들이 점프의 높이와 스피드 등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3점에서 플러스 3점 사이로 점수를 매기는데 심판 9명의 점수를 임의로 추출을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7명의 평균 점수에 각 기술 요소별 가중치를 적용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약간 좀 복잡한데요. 김연아 선수는 12개의 기술 요소 모두 높은 수행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예술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케이팅 기술, 또 동작의 연결, 연기, 안무, 곡해석 5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0.25점 단위로 10점 만점에 가중치 1.6을 곱해서 최종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네. 김연아 선수는 이번 프리에서 연기와 안무, 곡해석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았는데요. 특히 곡해석 항목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3명의 심사위원에게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연기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첫 점프인 트리플 너트, 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입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점프인데요. 높이부터 비거리, 연결 동작까지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롱엣지 판정을 받았던 점프죠. 아니, 그 다음 점프가 다음 롱엣 점프. 점프인데요.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프로 받은 기술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요. 기본 점수는 난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10.10, 수행 점수는 9명의 심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3점과 가장 낮은 점수인 2점을 뺀 나머지 7명의 평균 점수에 점프 가중치인 0.7을 적용해서 1.90이고요. 기본 점수와 수행 점수를 합산해서 총 점수 12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쇼트 이거군요. 프로그램, 네. 롱엣지인데 프리에서는 보란 듯이 아주 해냈습니다. 점프 직전에 왼발 엣지를 안쪽으로 기울이는 교과서 점프를 보여줬는데요. 실제 점수를 보면 기본 점수 5.30에 첫 번째 점프와 똑같이 1.90의 높은 수행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핀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레벨 4를 받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도 훌륭하게 해냈는데요. 기본 점수 3.50에 수행 점수 1점을 합쳐서 4.50을 받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스파이럴 시퀀스 대신에 코레오 시퀀스로 대체를 했는데요. 완벽한 연기로 기본 점수의 불리함을 뛰어넘었습니다. 기본 안무 동작이라서 레벨 1을 받아 기본 점수는 2.00으로 낮지만은 수행 점수에서 1.60의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계 3.60을 받았습니다. 12개의 기술 요소들을 모두 높은 수행 점수를 받고 클린하게 연기한 결과 기본 점수 58.22, 수행 점수가 무려 16.51, 총 기술 점수가 74.73을 받았습니다. 곡 해석 능력과 표현력, 안무 능력이 뛰어난 김연아 선수인데요. 예술 점수에서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레미제라블의 여주인공이 된 듯한 연기로 9천여 명의 관중들을 기립하게 만들었습니다. 10점 만점이 무려 6개고 대부분 9점대의 점수를 받아서 총 73.61점을 받았습니다. 밴쿠버에서 세운 기록인 71.76점을 가뿐하게 넘긴 세계 신기록인데요. 이렇게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74.73에 예술 점수 73.61을 합산해서 총 148.34점을 받으며 역대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뱀파이어의 키스를 연기한 쇼트 프로그램에서 69.97점을 기록을 했고요. 프리에서 148.34를 받으며 총 점수 218.31점으로 밴쿠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4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른 김연아 선수, 2위인 카롤리나 코스너를 무려 20.42로 따돌린 압도적인 점수인데요. 더 이상 김연아 선수의 적수는 없어 보이죠? 네. 김연아 선수, 다가오는 소치 올림픽에서 올림픽 2연패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네, 이제야 궁금증이 정말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명확하게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근데 제가 수학이 좀 약하거든요. 숫자에 좀 약해서 아유 이게 김연아 선수가 역대 최고 이런 단어들은 정말 더 잘 들리는데 숫자는 감히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하겠다고는 못하겠네요. 저는 보니까 채점 방식 정말 어려워서 모르겠고요. 자꾸 콤비네이션 하니까 피자만 먹고 싶어요. 이 라지 씨도 있고. 라진, 네, 로지예요. 로지. 네. 아무튼 피자가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100점 만점을 하면 저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채점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채점 논란이 사실 김연아 선수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경기할 때마다 많은 그 시선이 심판들에게 쏠리고 있고요. 그렇겠죠. 아주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 김연아 선수가 교과서 점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다른 선수들은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런 역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건 이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김연아 선수 본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연아 선수가 세운 기록은 김연아 선수 말고는 쉽게 깰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위인 코스트너 선수를 무려 20점 차이가 났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점수차고요. 코스너 선수가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선수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연아 선수는 외계에서 온 선수 같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상대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후에도 뭐 여러 외신에서 극찬을 했고요. 또 경기 현장 기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2연패는 파서블이 아니라 프로바블리. 제가 영어 강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2연패에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소치 올림픽 준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우선 소치 올림픽을 대비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한데 네. 그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 함께 새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오는 10월 그랑프리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레미제라블 이상의 아주 좋은 프로그램 나와서 소치 때 꼭 2연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치 동계 올림픽까지는 11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실력을 올림픽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김연아 선수의 뒤를 이을 포스트 김연아를 찾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